안녕하세요. 패밀리 세이버 센터 소장 이충근 목사입니다. 분노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감정, 슬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난해하고 복잡해서 분석하기 어려운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감정에 대해 단편의 칼럼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이 한편 무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주의 백성들이 내 분노 정도는 이미 스스로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1차 감정, 슬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예를 들면서 시작해 볼까요? 내가 살던 집을 처분하고 그것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나와 내 가족은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바이어가 집을 보러 왔을 때 그들은 매우 흥분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잠시 그 사람 곁을 비웠지만 사실은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이 팔리고 이사를 갈 때 텅 빈 방을 바라보면서 아이들과 남편과의 행복했던 추억이 나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말씀드린 예를 들으시면서 슬픔을 자아나게 하는 요인은 상실감이겠구나 하고 그 단어를 언뜻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끼던 물건을 몇 시간 전에 잃어버렸다든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든지, 직업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다든지, 지위 상실이라는 현실에 처했을 때도 같은 일이겠지요. 또는 만일 가정에서 부부의 삶이 어긋나 이혼으로 귀결지어질 때 그 당자에게 지어지는 상실감이야말로 그 어느 것과 비교되겠습니까? 조사에 의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의 정도를 쟀을 때 그 순위의 1위가 바로 이혼 또는 사별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부모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 즉 비통함에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에게서 오늘이라는 현재의 소망, 희망, 그리고 어떤 터라고 할까요? 터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기초 기반이 없어졌다고 생각되고 느껴지게 되면 상실감을 갖게 되고 슬픔을 겪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예측하기 어렵지만 누구든 무엇인가 잃어버리게 되고 그때 상실감을 체험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어서 그 상실감의 고통스러운 감정은 슬픔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슬퍼한다든지 애통한다 그러죠. 그리프라고 합니다. 애통해하는 것은 이러한 상실에 대한 심한 아픔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내 안에서 풀리지 않고 가둬놓은 슬픔은 많은 경우 우울함으로 변질되어 나타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슬픔과 우울함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감정으로 경험되고 자신이 조절할 수 있으며 다른 병리적인 현상, 예를 들면 우울증에서는 감정의 변화만이 아닌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신체적인 기능의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단순한 슬픔입니다. 우울은 이러한 슬픔이 병리적으로 변질된 감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리와 수잔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메리는 수잔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갑내기 여직원이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최근 둘 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메리는 결혼하기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겠지요. 자신이 꿈꾸는 삶의 방향이 당신과 달라서 그렇다는 뚱딴지 같은 이별 선언이 기막힐 뿐이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미친 듯이 화를 냈습니다. 무슨 꿍꿍이 속인지 남자친구는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치밀던 화가 가라앉기도 전에 메리의 생활에는 슬픔이 찾아옵니다. 밥을 먹다가 울고, 출근하는 차 안에서 울고,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유행가 가사가 그렇게 가슴을 파고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놓은 채 방 안에 틀어박혀서 엉엉 울었지요. 너무나 슬퍼서 영원히 울음을 그치지 않을 줄 알았지만 시간이 치유하지 못하는 상처는 없었겠지요. 메리 씨는 서서히 자신의 생활을 추스리고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수잔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녀도 일방적인 이별 선언을 당한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잔에게 이번 이별 사건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수잔은 슬픔 같은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텅 빈 느낌이 하루 종일 지속되었고 무얼 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옵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밤새 꿈속에서 헤매다가 눈을 뜨면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밥맛이 없어집니다. 잘 먹지 못합니다. 체중이 자꾸 빠져갑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머릿속이 멍하고 정신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멍청하게 앉아있기 일쑤였습니다. 주말 내내 쉬어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지니 지적을 당하는 일이 많게 됩니다. 수자는 점점 자신감을 잃으면서 그래, 그가 떠나간 건 당연한 일이야.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어, 좋아하겠어. 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한심한 인간인 걸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녀의 삶에 희망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흘러도 수잔 씨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빼빼 마르는 수잔 씨를 보다 못해 가족들의 손에 끌려 병원을 찾게 됩니다. 수잔은 우울증 재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슬픔과 우울함은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책하는 생각도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입혔을 때 나타나는 현재적인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감정은 죄책감과 혼합되어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깊은 후에 회한이 따르는 감정이지요. 깊은 누이침의 생각과 그에 따른 감정이 동반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슬픔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슬픔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런 삶의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는 것은 약한 모습이라고 배우면서 자라왔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슬픔이나 고통도 느끼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화가 그 뒤에 도사리고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슬픔을 계속 감추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상대와 진실한 친밀감을 누리는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한 겉모습으로 고통을 숨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슬픔이 내 안에서 도사리고 있다면 그 감정을 이끌어내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고 저장되어 있으면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 작동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그 고통을 직면해서 실감하고 느끼고 오는 것을 통해서 그 감정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다시 말해서 진정한 자아로부터 스스로를 갈라놓는 방어벽을 무너뜨리면 자신이 슬퍼할 수 있게 허락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흘릴 수 없었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때야 비로소 나는 슬픔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궤도를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의 약속을 놓치지 말고 내 슬픔을 직면하고 푸시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